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단어 세 글자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저번 시간에 두 글자 단어 연습을 많이 해보셨죠? 두 글자 쓸 때 주의사항은, 글자와 글자 사이 간격, 자간이 너무 벌어져 있지 않도록 이 간격이 잘 붙어 있는 정도로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소중이라고 썼던 거 기억하시죠? 이거를 너무 쓰다 보면 이렇게 공간을 비워서 쓰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렇게 가운데 비어있는 느낌이 아닌 붙여져서 한 덩어리로 보일 수 있게 써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굵기도 같은 굵기로 써줘야 덩어리감 있게 표현이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 오늘도 봄소풍으로부터 시작해 볼게요. 첫 글자 봄소풍이란 글자를 내가 기준을 정해보는 거예요. 이 정도 굵기로 쓰겠다 그러면 이어서 소풍까지 조금 더 굵기를 연장해서 같은 느낌으로 써줘야지 덩어리감 있게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두 글자보다 조금씩 세 글자이기 때문에 간격뿐만 아니라 기준이 얘가 이렇게 긴 글씨가 올 때 얘는 또 짧은 글씨가 오잖아요. 다시 또 조금 긴 것 이렇게 좀 차이가 나죠. 기계처럼 쓸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준점을 갖고 쓰는데 이 글자의 가운데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글자의 가운데. 그래서 가운데로 지나가게끔 써주면 되고요. 여기가 조금 비어 보이고 여기가 비어 보인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받침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소자에는. 그러면 받침 없는 그 상태는 그냥 짧게 써주는 거예요. 가운데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고요. 자, 그걸 맞추는 게 조금 이제 신경 쓸 부분이에요. 굵기 잡아주고요. 간격은 일정하게 떨어지게 너무 떨어지지만 않게 써주시고 자 이렇게 여기서도 보면 뜰자는 길이가 길기 때문에 요 가운데로 지나가는 느낌으로 써주면 돼요. 가운데로. 그래서 받침이 있는데 얘는 좀 짧은데요 라고 할 수 있는데 글씨마다의 느낌이 좀 있죠. 길게 내려올 때도 있지만 짧게 쓸 때도 있죠. 그거는 너무 이것까지 이렇게 늘려서 쓸 필요는 없어요. 받침이 있다고 해서 길게 쓰는 글씨가 있고 짧게 보이는 글씨가 있을 텐데 요거 같이 가운데로 써주면 돼요. 그 다음에 눈송이 한번 써볼게요. 눈 가운데 느낌이라고 해서 자 이렇게 써볼게요. 가운데로 지나가게끔 써주면 되고요. 얘가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그것을 꼭 길이를 딱 맞추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눈송이라고 하지만 눈자가 조금 더 옆으로 길게 표현이 되면 송이가 조금 더 올라가서 길게 표현이 조금 더 된다고 해서 이상한 건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가운데로 지나가는 듯이 써줘야지 보기가 좋거든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정도는 있어도 가운데 쪽 맞춰서 써주면 돼요. 자, 그 다음 한라봉도 한번 써볼게요. 한라의 봉자는 조금 더 길게 보여도 되겠죠? 이렇게. 자, 그래도 받침이 있는 것들은 여기 선상에 비슷하고요. 가운데로 지나가게끔 써주면 돼요. 살짝 올라가는 느낌으로 써줬죠? 그래서 너무 위에 맞추지 마시고 가운데에 맞춰서 쓰는 게 훨씬 보기 좋다는 것. 희나리도 한번 써볼게요.
자, 자,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네요. 받침이 없는 것들이죠. 그런데 받침이 없지만 길이, 느낌은 다르죠. 그래서 가운데로만 맞춰서 써주면 되죠. 나자가 좀 짧아도 되고 리자가 조금 더 올라가서 표현해도 되니까 너무 똑같이 위를 맞출 필요는 없다라는 거. 네. 다음 글씨 5인 채장을 써볼게요. 단어가 세 글자 단어일 수도 있고 앞에 합성어로 온자와 붙어서 세상이 될 수도 있죠. 이런 것이 또 있죠. 자, 이럴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글자의 굵기를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이 정도로 다르게 썼으면 뒤에는 굵기도 같이 가주면 좋겠고 가운데로 맞춰서 짧은 건 짧게 받침이 있는 것들은 같이 같은 선상으로 맞춰주세요. 그래야지 이게 가운데로 보일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너무 맞추는 범위를 위로 똑같은 선상으로 위를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운데로 가는 느낌도 들지만 이 길이가 다 비슷하게 맞췄잖아요. 그죠?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 이런 느낌으로 써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너무 윗선을 맞추지 마시고 네, 이렇게 써볼 수 있겠죠. 자, 그럼 다음 페이지 14페이지에 있는 것도 한번 써볼게요. 자, 몰방울 한번 써볼게요. 단어 연습하실 때는 굵기가 조금 더 있게끔 써보세요. 큰 글씨도 써보고 가는 글씨도 써볼 건데요. 이때는 조금 더 굵게 표현해 보는 게 네. 자, 이 정도로요. 그래서 너무 붙어 있지 않는 정도로 사이사이 간격으로 같은 간격으로 보이게끔 써주는 것, 굵게 같이 가는 것, 그리고 가운데로 보이도록 써주는 거예요. 여기서도 지금 보면 받침이 다 있는데도 길이는 조금 차이가 나요. 그죠? 이렇게 써도 돼요. 짧아 보이는 글씨, 길어 보이는 글씨에 따라서. 그렇지만 가운데로 지나가는 것처럼 가운데 맞춰서 써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단어 연습을 많이 하시면 문장 쓸 때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이 부분을 어떻게 쓰는 게 좋을지가 조금 더 빨리 나와요. 예를 들면 짧은 글씨를 조금 더 길게 올렸다가 짧게 올렸다가 이렇게 변화 있게 쓰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늘 수 있어요. 올자가 조금 더 올라가서 길게 표현할 수도 있을 거고요. 원은 조금 더 짧게 이렇게요. 그 다음에 화요일 그래서 가운데로 지나가면 되고 일자가 좀 더 내려오겠죠? 길어서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런 느낌일 거고요. 글씨를 여기 있는 거 말고도요. 책에 있는 거 말고도 정말 써보고 싶은 단어 생각나는 대로 많이 한번 써보세요. 길이 차이를 주면서요. 그리고 이어서 굵기가 달라지지 않을 정도로 연속해서 써보면 도움이 되겠죠. 보통 이렇게 받침 있는 거는 위에서 올려서 써요. 그래야지
가운데로 맞게 되거든요. 자, 이런 정도로 이거를 통과한 가운데로. 그래서 술자 같은 경우는 길 거니까 받침이 있어서 이런 건 아예 위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네, 이렇게 써볼 수 있어요.